예를 들어 성적을 다시 안 받고 똑같은 점수로 한 번 더 지원한다고 칩시다. 이제 그렇게 지원한다 쳤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솔직히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. 그냥 현실을 알아드리는 겁니다. 자동 탈락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MDPS의 김태입니다. 제가 이제 그 학교 리어플라이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아가지고,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체로 이제 어디 학교를 지원을 해볼까요? 라고 하는 형태의 질문을 굉장히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,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답을 드리자면, 예전에 첫 번째 지원했던 학교가 아무래도 자기하고도 잘 어울리기도 하고, 그 학교를 진짜 가고 싶으니까 다시 재지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? 다시 지원하게 됐을 때, 리어플라이 했을 때 학교는 어디까지 알고 있나, 요거를 이제 전직 일했던 사람으로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그냥 여러분이 제일 알고 싶었던 정보를 하나 말씀드리자면, 다시 지원하실 때는요, 그 학교는 그냥 예전에 지원하셨던 그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냥 말 그대로 다 알아요. 그러니까 예전 점수가 어떻게 됐었고,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하나는 뭐냐면, 이 학생이 어디 다른 데에 지원했는지는 모릅니다. 되게 이렇게 이상하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안다던가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, 그거는 그 학생이 인터뷰 때나 어떤 어플리케이션에다 자기가 직접 쓰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학생이 다른 데다 지원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작년에 어떤 말을 썼고 뭐라고 했고 뭐라고 적혀 있는지는 저희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보는 캐리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, 그 다시 재지원을 했을 때 그럼 합격률에 영향을 주겠느냐, 이것이 가장 큰 질문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대놓고 말씀드리면, 예를 들어 점수가 한 510 정도가 커트인 학교라고 칩시다. 근데 내가 작년에 513을 집어넣었는데 그거 갖고 떨어졌어요. 뭐 DAT로 치게 되면은 한 19점이 엔트런스 에버리지인데 22를 집어넣었어. 근데 떨어졌어요. 그러면 이제 그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 성적을 다시 안 받고 똑같은 점수로 한 번 더 지원한다고 칩시다. 이제 그렇게 지원한다 쳤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솔직히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. 그냥 현실을 알아드리는 겁니다. 자동 탈락입니다. 자동 탈락. 그냥 탈락이에요. 왜 탈락이냐면, 우리 같이 어드미션을 보는 입장에서는 교수들이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친구에 대한 이제 탈락을 결정하는 게 가장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. 그러니까 탈락을 결정하는 거는 저처럼 어드미션 오피서들이 딱 보고 난 다음에 하드컷, 그냥 점수가 뭐 503점 컷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 15점 컷이라던가, 그러니까 15점이 안 나온 애들 그냥 자동 탈락시켜버리는 게 가장 싸게 먹히는 탈락이거든요. 읽어보지도 않아요. 제가 말씀드렸죠? 그걸 하드컷이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하드컷은 그냥 잘라버려서 그냥 아무런 비용이 들거나 이러지 않아요.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리젝트를 할 때 뭐를 안 했구나, 우리가 리뷰를 한 다음에 어디스를 한 다음에 뭐가 없네, 이게 required인데 이게 없네, 이런 체크선에서 잘라내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품이 들지만 그 품은 다 누가 드는 거다? 저처럼 어드미션 오피서들의 품이 되는 것이지 우리 교수님들까지 가지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, 이제 그런 어드미션 커뮤니티가 열리고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보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리젝트를 당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렇게 해서 그 탈락을 당했었을 때는, 그런 학교에다 재어플라이를 했었을 때는 우리가 작년과 뭔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뭔가 달라져 있지 않으면 자동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, 우리 같은 어드미션 오피서 입장에서는 딱 받았어요.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작년에 커뮤니티까지 갔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. 왜냐하면 점수가 높은 거분이 자기도 알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508인 학교에다 지원했는데 511로 지원했는데 떨어졌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안타깝게 떨어진 거, 왜 떨어진지 잘 모르잖아요, 우리가. 근데 511까지 갔다는 거는 그건 대체로 그 어드미션 커뮤니티까지 갔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실력 인터뷰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인터뷰를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단계까지는 갔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거기까지 갔는데 떨어지잖아요. 근데 똑같은 점수와 똑같은 스펙을 갖고 또 지원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, 이거는 어차피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, 그 다음에 이제 굳이 똑같은 내용을 교수님들께 또 보여드리지 않아도 똑같은 탈락이 결과가 오기 때문에 뭔가 시그니피컨트하게 달라지기 전까지는 저희는 그거를 패스언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건 뭐 저희 학교만 그런 폴리시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, 제가 알고 있는 한 미국에 있는 모든 학교는 전부 다 그런 폴리시를 가지고 있습니다. 뭐 예외가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, 리어플라이가 그 찬스를 헐트한다는 사실은 전부 다 알고 있긴 한데, 동시에 이럴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가장 좋은 거는 NCAT 점수가 올랐거나 DAT 점수가 올랐었던 경우는, 그런 경우는 또 반드시 그 커뮤니티까지는 또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누가 딱 봐도 뭔가 되게 좋았어.
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포스트백을 했어. 근데 포스트백 했는데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오겠죠. 포스트백 했으니까. 그러니까 GPA가 높아졌다던가 MCAT 성적을 봤는데 몇 점이라도 올랐어. 단점. 그렇게 됐었을 때는 또 반드시 패스얼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리어플라이를 할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은 무조건 내가 뭔가 시그니피컨트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. 그것이 가장 핵심은 뭐냐? official score가 올라갔다라고 한다 치면은 그것은 거의 다시 한번 reconsider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성적을 리뉴얼 하지 않고 똑같은 성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학교를 알아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되게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떨어졌었을 때 왜 떨어졌는가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아보라고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피드백 요청을 받았었을 때는 우리가 그냥 그때 당시에 느끼는 그 얘기를 해줘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떨어뜨린 당사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근데 떨어뜨린 당사자한테 피드백을 요구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한 얘기들이 뭐 그걸 고치면 받아준다는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. 그냥 딱 느꼈었을 때 이런 게 많이 없네 라는 생각의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냥 참고사항으로 하긴 좋긴 하겠지만은 뭐 그거에다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. 하지만 그거 얘기해 들었을 때 이런 게 단순한 것 때문에 걸릴 수 있었어요. 예를 들어 뭐 봉사활동에 뭐 크레디빌리티가 부족했다던가 아니면 뭐 레터 오브 레코멘데이션이 약했다던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칠 수가 있는 내용이 이렇게 피드백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차피 물어봐봤자 손해볼 건 없으니까 한번 물어볼 정도는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리어플라이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기에는 좀 아쉽잖아요. 그러니까 지원을 하시는데 큰 기대는 하지 마시는 게 좋을 거고 진짜로 리어플라이를 하실 것 같으면 무조건 시험 한번 다시 보셔서 좀 더 나은 점수를 내고 리어플라이를 하라는 게 제 최종 결론인 것 같습니다. 이 이렇게 비디오가 여러분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또 다른 영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